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인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다시 2주 뒤로. 이준석 징계위 윤리위가 다시 2주 뒤로 연기가 됐어요. 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 어제 저녁 7시부터 자정에 이른 시간까지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다음 달 7일 이 대표를 불러 소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표와 관련해서 쟁점은 성상납 의혹과는 별개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냐 이 부분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어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증거인멸과 관련해 품위 유지 위반입니다. 김 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7억 원 투자 각서를 쓰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결정이 미뤄지긴 했지만 이제 김 실장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징계를 받은 만큼 이준석 대표도 징계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경고면 경고, 당원권 정지면 당원권 정지 이렇게 딱 내리는 게 아니고 절차가 개시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자료를 보고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징계에 들어가기로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경고냐, 네. 제명이냐 이렇게 이런 수위가 부분. 정해지진 않았지만 징계는 한다는 네네. 것까지는 결정이 된 징계를 거다. 하기 위해서는 또 자료도 봐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하. 그리고 어제 그 국회 당대표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징계 심의가 연기된 데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 당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예.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을 유보하면서 여당 내부의 이 좀 지금 뒤숭숭한 분위기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결정이 안 났어요. 김준일 대표. 예. 예고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녁 7시에 열어가지고 김철근 정무실장의 소명 듣고 네.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네. 그리고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징계까지 내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지만은 이준석 대표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그러면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정황 증거가 이제 유력한지에 대해서 또 논의해봐야 되고 이러면 시간이 물리적으로 일단 안 나온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어제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겠다라고 3차례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윤리위에서 거부했다라는 주장을 했고 윤리위에서는 우리 거부한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신경전인데 어찌됐든 절차를 지금 다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소명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시그널을 보낸 거고 이거에 대해서 막지는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 말을 안 듣고 징계를 하면 이건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미루고 추후에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뤄진 게 이준석 대표한테 좋은 거냐라고 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징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겠다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히 징계를 하고 수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제 이 사안의 복잡성이 정황 증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정무실장이 가가지고 투자각서 쓴 게 그럼 당대표 지시받은 거지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은. 김철근 정무실장도 지금 말은 안 했지만 그 전에 보면은 부인하고 있고 당대표도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하고 있고 그럼 뭘로 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당시에 월북인지 아닌지를 정황 증거만으로 했다가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이것도 정황 증거만으로 했을 때 이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랬다면은 윤리 재심의 그리고 법원 가처분 신청 등등으로 지금 가버릴 수가 있으면은 당이 내용이 빠질 수 있다. 아니, 김철근 실장이 찾아간 거 가서 7억 각서 투자 각서 써준 것 자체가 증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2번 갔다는 거거든요. 지금 2번 만난 걸로 보여요. 그 아이카이스트 대표인가 그 사람을. 한 번은 가서 한번 들어봐라 이러면서 이제 할 말이 많은 것 같으니 들어봐라 이러면서 보냈다는 거고 각서는 또 그 다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난 각서를 쓰라고 한 적이 없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거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인이 성 네. 접대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이 지금 오늘 경찰에 가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해요. 네. 근데 뭐냐면은 가세현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접대를 했는 건 사실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어제 또 이 사람의 변호사가 어저께 그 윤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대표 측이 가석방에 힘써주면은
묵비권 행사하고 성상납 자체를 모른다는 서신을 써주면 윤리에 제출하겠다. 그리고 힘을 써주겠다. 풀려나게 뭐 이런 주장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가세현은 또 추가 폭로가 예정돼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사안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네, 근데 실제 어제 결론 안 날 거란 예상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안이 워낙 크고 닥칠 파장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뒷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꼼꼼히 봐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양희 윤리위원장도 어제 끝나고 우리 원래 오늘 징계 절차 하는 게 아니었다. 우리 절차상 우리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서상으로 일단 김 실장 행위에 대한 뭐 여부를 좀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대표가 지시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맞다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사실 이게 간단치 않은 게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결론 내리기 어려운 면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상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경찰 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네. 결론이 안 났는데 그것 때문에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그리고 교사했다. 그 뒷부분만 그러면은 이게 인과관계가 징계를 할 수 있는 이어지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는 오늘 월간 하태경이 있으니까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가죠. 친문 떠나고 친윤 오고. 자,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법무부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검찰 정계 인사를 냈습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부상입니다. 예.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인 신봉수 서울 고검검사가 임명됐는데요. 그 신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맡았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검사장을 달지 못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으면서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또 눈에 띄는 인사는 노정현 창원지검장입니다. 검찰 역사상 처음 고검장으로 승진해 이제 부산 고검장을 맡게 됐습니다. 여성 고검장이 예.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 주요 사건이 진행 중인 곳에 특수통 출신 검사들이 가게 된 점도 눈에 띄는데요. 네. 아마 이제 전 정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할 서울 동부지검에는 임관혁 검사가 맡게 됐어요. 임관혁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을 수사했었는데 그 전 정권에서는 승진하지 못했다 이런 분석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할 대전지검장은 특수통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습니다. 네. 이 이진동 검사 같은 경우는 드루킹 사건 그렇죠. 수사를 지휘했었고요. 그 대전 고검장에도 특수통인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승진 임명되면서 둘이 이제 손발을 맞추게 됐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검사들은 대부분 대거 법무연수원으로 밀려났어요. 유배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에 인원을 늘렸다고 해서 굉장히 네. 화제였잖아요. 최근에 인원을 5명 늘려서 이제 최대 9명까지 갈 수 있게 됐거든요. 누구 갔어요? 근데 지금 신선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그러니까 반윤 검사들이 일종의 법무연수원으로 좀 자천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김준일 대표. 눈에 띄는 게 어제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 특수통들이 이제 약진한 거는 예상됐던 거잖아요. 네. 근데 공안통 검사들도 상당히 약진을 했어요. 많이 이제 특수통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달 초에 그 소위 말해서 공안하고 형사 그 검사들이 대거 옷을 벗었습니다. 사직서를 냈어요. 뭐 어차피 특수통들이 다 자리 차지할 텐데 들러리만 설 수 없다. 뭐 이런 기류가 검찰 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공안 쪽도 배려를 지금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앵커께서 이제 그 초반에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지만 검찰총장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대검에 임사를 다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검찰총장하고 손발을 맞춰야 되는 사람인데 뭐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검 형사부장, 대검 공방송무부장 이렇게 인사를 다 내버리면은 예.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식물총장이에요. 오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느 자리에 갔느냐 인사의 내용은 차치하고 일단 둘째치고 절차상 검찰총장과 의논하도록 돼 있는 법의 그 부분을 패싱한 채 장관이 이렇게 인사를 다 해버리는 것이 절차상 맞는 일이냐 이건 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할 법하거든요. 일단 역사상으로 오늘이 47일째 지금 검찰총장의 공석인데 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길게 된 적이 역사상 최장기간 공석이에요. 물론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임명을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검찰총장 임명을 절대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법무부가 어제 인사를 내면서 지금 산적한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때문에 이렇게
범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없지만은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총장부터 해야죠. 그러면은 그 말이 뭐 산적한 현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 어제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얘기하고 박주민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그냥 검찰총장 하겠다라는 겁니다. 9월 10일까지. 그냥 왜냐면 시간이 없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열려면 한두 달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유예 기간이 9월 10일까지인데 이때까지 이거 속도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도 우리는 선한 정권이다. 선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좀 멋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되면 뭐 윤석열 안 치고 막 이랬는데 똑같아요. 우리도 방법론적으로는 편법이지만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는 거 정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법은 무시해도 된다. 편법 써도 된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이례적으로 제가 쭉 신문들 보고 오니까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도 이 부분 절차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지적을 다 했던데 또 보겠습니다. 이 얘기 좀 나중에 해보고요. 하나 더 보죠. 나토 가는 윤 대통령.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네, 오늘 29일과 30일에 스페인에서 열리는데요. 한국 정상으로는 나토 회의 참석은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 이번 회의에서 한 10개 나라와 양자회담도 갔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한일 양자회담과는 별개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형식으로는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또 관심을 모으는 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동행이에요. 현재로서는 김 여사도 나토에 동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에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배우자 세션에는 바이든 미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기시다 일본 총리 부인 유코 여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김 여사와의 만남 여부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나토에서 한미일 회담이 열린다. 이 부분 주목해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가 특히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한미 관계는 정상회담도 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잖아요. 네. 근데 어제 박진희 외교부 장관이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하고 회담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소미아를 얘기를 했어요. 한일 정보보호 협정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일본이 수출 이제 품목 이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맞대응 성격으로 지소미아를 종료 연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정부가 했으나 미국의 강한 압력으로 연장은 됐으나 사실상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 뭐 이거를 근데 한미일 이제 공조를 통해서 이걸 지금 안보가 중요하니까 이걸 살리겠다라는 건데 그럼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든지 아니면 수출 규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하겠다는 거 해야 되는지 이거를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가 물론 이거에 이제 뿌리를 올라가기 시작하면 문재인 정부 그 전에 박근혜 정부까지 다 올라가는데 결국은 해결을 하려면 그 부분까지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굴욕외교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일본의 참여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도 좀 고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일 정상회담보다는 한미 이쪽에 좀 더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뉴스연구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